안녕하세요. 주식사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HCT의 재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녹음한 날이 3월 21일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나온 사업보고서에서는 이번 3분기 보고서와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요약된 재무정보인데요. 보시면은 21년 3분기 현재 유동자산은 277억 정도 되고 유동부채는 226억 정도인데 유동비율을 계산을 해보면은 한 122 정도가 나오네요. 이게 100을 넘는 수치가 가지는 의미가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부채 상환에 지금 현재 자산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19기부터 21기 3분기까지 이익잉여금은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본 총계도 계속해서 증가해 왔네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은 연결 재무 상태표입니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한 277억 정도 되는데 작년 말 대비해서는 한 12억 정도가 늘었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0억 정도가 줄었지만 단기금융 상품이 한 45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채권을 보시면 한 110억대 정도 되는데 제가 평균 회수율을 계산을 해봤을 때 한 3개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매출 채권이 현금화되는데 한 3개월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HCT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많은 편이다 보니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비유동자산 쪽을 좀 보면은 이번 연도에 한 550억 정도 되네요. 작년 대비해서 한 60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많이 증가했는지 살펴보니까 유형자산 쪽이 한 60억 정도 증가한 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유형자산이 늘어난 것 같고요. 유형자산이 증가를 했으니까 앞으로 재무 쪽에서는 감가상각비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산 쪽을 보면은 작년 말 대비해서 한 70억 정도가 증가를 했네요. 유동부채 쪽은 한 226억 정도로 작년 말 대비해서 한 17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그대로지만 기타 유동금융부채나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한 10억 정도씩 증가를 했네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12개월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유동부채 쪽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부채 총계를 보시면은 작년 말 대비해서 한 22억 정도 증가를 했네요. 자본 총계를 보시면은 전년 대비해서 한 50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부채 비율을 계산을 해보시면은 작년이나 올해나 한 51에서 52% 정도 수준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누적 기준으로 한 395억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8%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매출 원가도 계산을 해보면은 한 18% 정도 증가를 했는데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한 3.8% 정도밖에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계산을 해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4%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상당히 실적 개선이 많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2월 5일쯤에 나온 공시를 보면은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은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더라고요. 연결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한 126억 정도 증가를 했네요. 작년 동기에는 한 87억 정도였는데 많이 증가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자산의 취득도 동시에 늘어났는데 작년에 52억 대비해서 거의 2배인 한 104억 정도가 시설 투자로 이어졌고요.
시설 투자로 유형자산이 늘었으니까 앞으로 감가상각 비용은 더 커지겠습니다.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다 보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주가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온 회사이고 이 투자가 매출이나 단기 순이익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 투자가 일어난 것인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회사의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배터리 관련 설비가 추가된 것이면 좋겠네요. 앞으로 보실 부분들은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보실 부분에서는 매출액을 이제 시험 인증 서비스 부문이랑 교정 사업 부문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여줬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시험 인증 서비스 부분이 전체 매출의 한 66% 정도 되고 교정 사업이 한 34% 정도의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인증 쪽 영업이익률이 한 25%, 교정 쪽이 한 13% 정도인데요. 둘 다 좋은 편이지만 인증 쪽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감가상각비를 고려해도 인증 쪽은 한 16%, 교정 쪽은 한 10% 정도 되는데 이 역시 인증 분야가 좀 더 좋으네요. 전분기 대비를 해서 좀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10%, 18% 정도 매출 성장이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인증 쪽은 23%, 교정 쪽은 7% 정도 성장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교정이나 인증이나 한 20, 30%대의 고성장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인증만 고성장을 좀 유지를 하고 교정 쪽은 성장이 조금 정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인증 쪽 분야는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교정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그런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유형자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기 말 대비해서 한 60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 투자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도 전기 말 대비해서 한 45억 정도 증가를 했네요. 다음은 종업원의 급여인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한 25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매출액이 늘어난 만큼 고정비인 종업원의 급여도 같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인데요. 하늘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들이 고정비 부분입니다. 이런 고정비 기업들의 특징이 고정비가 비중이 클수록 매출이 증가했을 때 영업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HCT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액이 얼마나 성장할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손 충당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채권을 미리 손실 처리하는 것인데요. 매년 한 4에서 6% 정도를 설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현재까지는 특별한 거는 없어 보이는데 매출 채권 비중이 높은 기업인 만큼 앞으로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HCT의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재무에 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5G나 배터리, 차량용 전장기기하고 관련이 깊은 인증사업부의 성장이 좀 기대되는 곳이고 최근에 시장에서는 5G나 배터리 쪽에 노이즈가 많은데요. HCT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수량보다는 다양한 제품의 출시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G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전장기기나 배터리 등이 다양해질 건데 이에 힘입어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나온 사업 보고서에서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